제이어스 총괄 천안 아산 지점장 연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박수 쳐가지고 저 오늘 여기서 뭐 풀어낼 수 있을까요? 자, 반갑습니다. 네, 이거 닫아도 되죠? 혹시 저 세일즈로 사업하기 방에서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작년 딱 6개월 전에 8월에 줌 강의 할 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다행이에요. 오늘 복습하시는 거고요. 다행히 오늘 많이 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저희 천만설계사 유튜브에서 제 강의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아, 네. 네, 좋아요. 거의 없으세요. 아, 진짜 저 엄청 걱정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12년 차 하고 있어요. 근데 12년 차 하고 있는데도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까 3번을 반복해서 들었다는 보신 분도 계시고. 자, 근데 오늘 저랑 이 첫 시간 10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세일즈로 사업하기 방에 계시고, 세일즈 스킬을 엄청난 스킬을 저는 알려드릴 건 사실 없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12년 동안 DB 영업이 아닌 소개로 계속 이어지면서, 밥벌이를 하고 살고 있고, 네. 마이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디까지 했죠? 12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주제는 소개 영업이. 여러분들의 당 떨어지지 않게 아주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 쉬는 시간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신 거랑 살짝 바꿔봤어요. 보험을 팔지 않아도 소개가 쌓이는 가족력 컨설팅이라고 하고, 제가 가족력 컨설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고객과의 신뢰가 쌓이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보험 상품만 판매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객하고 계속 신뢰를 쌓아가면서 계속 소개가 뻗어가면서, 솔직히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는 이유 뭐예요? 돈 벌어서. 갈 데가 없어서예요. 혹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서연. 강서연. 아, 네. 저도 이름을 뵌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서 솔직히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나시면 갈 곳이 없지를 않아요. 갈 곳이 막 터져 나와요. 매월 소개가 터져 나오는데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맞아요. 입춘이에요. 2026년도에 봄을 여는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그 시간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거에 시간 아깝지 않게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자를 많이 써놨더니 챗GPT가 이거를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을 이렇게 늘리는 거나 할 수 있어도 줄이는 걸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줄인 거는 여기 하나밖에 못 줄이겠더라고요. 여기를 칸을 합친 거. 저는 삼성화재 원수사에서 9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2023년도에 인카금융서비스라는 곳에 GA에 나오게 됐어요. GA 나온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요즘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약 드시고 아픈 분들이 더 많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 회사의 상품만 다루다 보니까 이 고객님들을 온전하게 지켜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저희 아빠마저도 제가 한 회사의 상품만 다루다 보니까 21년도 3월에 뇌경색이 오고 나서 2년 동안 우리 간편심사보험, 요즘에는 제가 너무 강조하지만 요즘엔 1년만 입원 수술 없고 1년만 중대질병 없으면 다 인수되는 회사들도 있죠. 우리가 보장의 크기는 크진 않지만 여기 계신 거의 다 경력자분이시죠. 혹시 1년 미만 신인분 계시나요? 혹시? 네, 1년 미만 신인분도 계시긴 하네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조금 어려우면 그냥 바로 손 들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얼마든지 여기에서 다 선배님들 다 이해하실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근데 2년 동안 입원 수술만 없으면 돼서 제가 불효녀해요. 그냥 대증요법 같은 걸로 아빠 치료 같이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사람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3개월 남겨놓고 2년만 참으면 되는데
3개월 남겨놓고 두 번째 뇌경색이 오고 치매 진단을 받아 이따가 풀어드릴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그게 저희 가족력 이야기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마저도 이러한데 내 수많은 고객님들이 진짜 왜 기다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러 회사를 다루다 보면 보험회사 이제 GA에서 여러 이제 보험회사 거를 다루다 보면 인수가 잠깐 열릴 때 상품도 있고요. 그쵸? 인수가 스팟으로 열릴 때도 있고 어떤 회사는 우리는 그거 인수해줄게 하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일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오래 하고 싶은데 한 회사로는 어렵겠구나 싶어서 이직을 하고요. 이직한 회사에서도 삼성화재에서도 저도 신인일 때 신인 8차월 때 육성 코치로 발탁이 돼요. 야, 근데 선배님들 얼마나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보험회사 온 지 지가 얼마나 됐다고 8개월 만에 신인들을 가르치는 육성 코치가 되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다가 사람은 자기 할 탓이잖아요. 예쁨도 자기가 예쁨 받을 탓이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육성 코치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정말 의리의리한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자녀보험을 충청권에서 1등으로 많이 하게 됐는지 이제 그런 거를 사례 발표하다 보니까 분야에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16년도부터는 삼성화재가 가족력 컨설팅을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짬밥이 안 돼서 나갔던 컨테스트에서 1등을 수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 여러분들 DB 영업들 많이 하시죠? DB 영업을 하든 가족 영업이든 뭐 지인이든 소개든 개척이든 우리가 만나는 앞단의 고객을 만나는 이 방법에만 차이가 있지, 고객을 만난 다음부터 풀어내는 거는 저는 이 가족력으로 다 누구든지 뭐 법인 대표님도 상관없어요. 전 누구든지 다 가족력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고 반드시 소개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서 그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년도에 봄을 여는 이 뜻깊은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따뜻한 봄 시장이 열릴 수 있게 그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 자랑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자, 그리고 그때 계기가 돼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게요. 9년 동안 삼성화재에서 매월 강의를 하고 인카금융서비스에서 나와서도 또 사내 강사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오자마자 사내 강사가 이제 바로 발탁이 돼서 지금 작년부터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내 강사 하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돈 많이 줘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은 강의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내 영업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소득적인 부분은 이득이실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근데 저는 나름의 제가 매월 이렇게 제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해보니까 보험이란 일은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맞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시험 보시고 오신 전문가가 되시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많은 선배님들도 계셨고 뭐 다르게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영업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 있죠. 처음에 너는 오래 할 거지 이런 말씀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보험 설계사에 대한 비하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보험파리, 보험쟁이, 야 보험한 애들 다 사기꾼이잖아. 그런 얘기를 신인 때부터 듣고 다니는데 막 여기서 막 뭐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매월 저 혼자 뛰면은 그게 참 미약하잖아요. 근데 매월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와, 나도 저 뜻과 같이 나도 나름의 가슴에 사명을 갖고 이 우리의 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오늘도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그게 너무 가치 있는 일 같아서 강의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저는 시골지예요. 충남 천안 아산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요. 제가 오늘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 세일즈 캠퍼스, 우리 세일즈로 사업하기 방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잠시나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업 현장에서 진짜 따뜻한 봄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족력 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가요. 처음에 이렇게 포대기에 애기 업고 있던 경력 단절이었어요. 포대기에 애기 업고 있던 경력 단절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과거에 같이 일했던 회사의 선배 언니가 남편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 사용인이라는 표현 아세요? 네. 팀장이 밖에 계서 일하실 때 빨리 안에서 자동차 설계도 해주고 보험금 청구도 해주는 이 사무 업무를 할 사람, 대신에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루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보라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근데 처음엔 저 거절했었어요. 보험회사라 가서 사무직이랑 해놓고서 가면 분명히 막 영업시키고 막 보험상품 팔아오라고 하고 할까봐 무서워서 거절을 했다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막 학원을 돌릴 여력도 안 되고 형편이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아픈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 그 사용인을 하려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다 이 과정 입문하실 때 여러분 코드 나온 다음에 내 것부터 보지 않으셨어요? 그쵸? 내 거 궁금하죠? 제 거 궁금해가지고 저도 제 거를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 보험 내 거 공부한 다음에 보셨을 때 마음에 드시던가요? 와, 나는 진짜 보험 잘 가입했구나. 우리 컨설팅, 우리 설계사님이 나 정말 잘해줬구나라는 생각하신 분 혹시?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실 곳이 너무 많겠죠. 나조차도 이랬는데. 저도 그랬어요. 매월 6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는데 60만 원에서 2천 원 빠지면 59만 8천 원의 보험료가 나가는데 저는 가족력이 굉장히 심한 집안의 딸이에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를 온전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헛돈을 내고 있는 걸 깨닫고, 와, 주변에 애기 엄마들한테 알려주면 욕은 안 얻어먹겠구나. 그리고 나한테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내고 있는 너의 보험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그거에 대한 계기가 가족력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죠. 뭐가 대단해?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한테도 보험을 가입해주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저도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가 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엔 선천적 이상도 보상을 해주는 특약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게 안 돼서 보험이라는 게 다 똑같은 보험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보험을 시작한다니까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보라가 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안 들으셨나요? 그런 부담. 내가 막 보험을 막 가입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미 그쪽에서 거절 처리부터 먼저 하죠. 나 이미 다 있고 우리 집안에 누구도 있고 막 누가 하고 있고 뭐 우리 신랑은 보험에 비흡자도 싫어해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 삼성에 썼으니까 삼성 얘기도 꺼내지 마 막 이러는 고객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주변 지인분들이요. 근데 내가 먼저 보험 가입하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 그분이 이 사용인 서류 업무 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막 멀리 갔잖아요. 영업 시킬까봐 막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1년 뒤에 사용인 이제 간 거지만. 자, 근데 그때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포대기에 애기 업고 있던 엄마였으니까 주변의 분들이 내 거, 어른들 거는 좀 비싸다는 생각도 하고 하니까 야, 그냥 우리 애들 거나 하나 좀 봐줘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애들 거는 보험료 그때 당시만 해도 2, 3만 원이면 될 것 같고 5만 원 미만이고 할 테니까 그 정도면 부담 없겠다는 생각들을 본인들이 하셨나 봐.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너 연금도 하니? 였어요. 지금 연금 엄청 시장 좋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연금 받아오면 지점장님이 다시 내보냈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보냈었어요. 연금 뭐 수수료도 안 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거를 근데 연금도 한이라는 고객의 심리는 뭐예요?
네가 뭐 한다고 하니까 뭐 하나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내 돈 손해보기는 싫고 그러니 연금도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면 자녀보험 컨설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가족력 가계도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엄청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람이 좀 달라졌나요? 아까 포대기 애업고 있던 여자랑 좀 달라진 게 보이나요?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저 열심히 성장을 했고요. 자, 이제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어요. 저희 삼성화재에서 저 이거 8시간짜리 강의였거든요. 왜 8시간이냐면, 위험 분석 다 하고요. 가족력 그러니까 선배와의 대화부터 가는 거야. 선배와의 대화 가고, 가족력 컨설팅 2시간 가고, 이걸 이어서 부장 분석까지 가는 게 하루 8시간 코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가족력만 정말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중강에서 들었던 거 말고 실제 내 것까지 작성해보고 풀이하는 것까지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 빼고 좀 빨리 빼볼게요.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고객님 만나서 우리 설계하잖아요. 설계할 때 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어떤 거? 가족력? 치료력. 그렇죠? 치료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하죠. 보험 가입할 때 알릴 의무. 저는 실제 고객님들 만나서 그 말씀 꼭 드려요. 저는요, 모든 가족을 다 가족화 해버리거든요. 처음에 소개받은 고객님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안 나와요. 저 삼성화재 있을 때도 이관DB라고 하죠. 본부장님? 건전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자, 본부장님 안 계셨으면 또 저 혼자. 일단은 육성으로 할게요. 이관DB라는 고객을 만나면 그분은 저를 안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지인 영업에 소개를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영업을 했지만 이관DB 고객님은 연보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몰라. 그냥 누구로 알아요, 나를? 그냥 설계사예요. 아, 내 거 또 담당자 바뀌었네. 이 설계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객님을 처음에 어떠한 고객님을 만나더라도요. 저는 저만의 그게 노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가서 인사하고 여러분들만의 아이스 브레이킹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입춘이니까 아까 제가 하듯이 뭐 입춘 얘기도 할 것이고 비빔밥 드셨냐고 뭐 여쭤보실 거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반드시 호칭 정리부터 해요. 고객님 만나서. 저희 엄마가 58년생, 아빠가 57년생이에요. 그럼 57년생, 58년생 이상이시면 다 어머님, 아버님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 엄마가 58년 개띠고요. 아빠는 57년생인데요. 저희는 연생은 알고 가잖아요. 생년월일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제가 저 어머니라고 해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해요. 그런데 여지껏 정말 단 한 분도 싫은데요 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아버님이라고 해도 괜찮으실까요? 왜? 저 그 다음 말씀 듣고 나서.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엄마 아빠라 생각하면 은퇴하고 나서 다들 소득들이 없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설계사 욕심이 들어갈 이유, 보험회사 배불려지게 설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보험이 어떻게 마련이 돼 있으면 앞으로 어떤 질병들 이런 걸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에요. 돈 한 푼이라도 적게 줄여서 보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가? 그 고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기 엄마 거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거기에 내 욕심 넣을 수 있어요? 한 푼이라도 적게 하면서 보장 좋게 하려고 막 밤을 새서라도 설계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보다 연세가 이제 적으시면 다 그냥 제 언니고 그분의 남편 형부고 그 집 애들 다 조카예요.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제 그냥 친정 동생이고 제부고 그 다음에 조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을 가족화 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실제 일을 해요. 실제 고객님들도 그렇게 대하죠. 근데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번은 저희 지점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점장님 그거 그렇게 다 까고 다니면은 그거 이제 지점장님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 제가 강의하는 사명이 하나 있잖아요. 진짜 우리 설계사님들이, 우리 뭐 FC들, FA님들 뭐 이렇게 다 호칭이 다르시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진짜 고객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 일을 하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험하는 이 보험인들한테 보험쟁이, 보험파리, 보험 사기꾼,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저 그런 말 듣지 말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거, 태도. 말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살뜰히 챙기고 이 배려하고 챙기는 이 태도를 정말 꾸준히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면 성공하시죠. 그쵸? 자, 볼게요. 언제 얘가 넘어갔지? 자, 제가 여러분들이 고객님 만나가지고 설계하실 때 저는 고객님들 꼭 이 말씀 드리거든요. 어머니, 보험회사 어떤 설계사가 오더라도 어머니 돈 주고 사인해주면 다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보험은 안전해야 돼요. 맞죠? 어제, 그제 계속 보험 관련된 기사 읽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막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년마다 막 승환계약처럼 해가지고 고객님들 계약 뒤집어 엎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도 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고객님들 만나실 거예요. 저도 신인 때 그런 고객 만났어요. 분명히 지금 내가 위험 분석하고 이분께 질문하고 여쭤봐가지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정보를 얻었는데 절대 보험을 이 시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험이 가입이 돼 있죠. 뭐라고 해요? 설계사가 5년만 보험금 청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랬어. 그러면 괜찮다고 했어. 괜찮나요? 사람 일 어떻게 알아요? 나도 그랬으면 우리 아빠 벌써 그냥 속이고 가입했지. 그쵸? 근데 제가 꼭 그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그래요. 어떤 설계사가 하고 어떤 보험사에 와서 어머니 사인하고 돈 주면 다 이렇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사람 일은 만에 하나,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이 사이에 어머니 만에 편찮으시거나 무슨 일 나가지고 병원 가시면 이거에서 혜택 받아요, 못 받아요? 엄마 이렇게 힘들게 내고 있는 보험에서 보험금 못 받는다니까요. 보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나의 현재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진짜 보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공감하십니까? 네.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분들인데,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고지사항, 알릴 의무예요. 이 알릴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설계사한테 있어요? 아니면은 고객한테 있나요? 고객한테 있죠. 절대 무슨 일이 났을 때 설계사가 못 지켜줘요. 그럼 이제 알릴 의무를 신인 설계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력 계신 분들은 이제 너무 베테랑이시겠지만 가족력하고 연관해서 알릴 의무가 뭐가 중요한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게 보시면 이 양식지가 2장이나 넘어갔네. 자, 이 양식지가 여러분들 건강검진 난 살면서 아직 한 번도 국가건강검진 안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계시나요? 있으세요? 없죠. 간혹 강의하다 보면 손 들어요. 30세 미만이신 분들. 30 미만 나라에서 아직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국가건강검진, 저는 진짜 건강검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고객님들 만나면 제발 건강검진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2년에 한 번씩, 또는 이제 생산직에 근무하신 분들은 또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소소한 질병, 뭐 그 큰 돈 안 들어가는 질병 때문에 솔직히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큰 돈 들어가는 치료, 이게 다 어디에서 발병하나요? 몸의 안에, 내부 기관에서 발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몸의 내부 기관을 들여다볼 때가 언제예요? 건강검진 할 때예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그냥 단순하게 기본검사만 하면 이렇게까지 못 들여다보죠. 근데 제가 정말 고객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실비 청구할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제발 건강검진 초음파하고 내시경을 좀 하세요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안에 내부 기관을 들여다봐야 알죠. 뭘 알아요? 그리고 건강검진이 왜 중요해요?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기 발견이에요. 잠깐만. 제가 오늘 선물 갖고 왔는데.
저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자, 2026년 우리 연보라가 기를 잔뜩 담은 보라색 볼펜을 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드릴게요. 저는 혼자 안 하고 그 보험하기 전에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질문하지 않는 게 삶의 미덕인 줄 알고 살았다가요. 지금은 아주 질문을 디테일하게 고급지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님 만나셔서 질문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 질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우리는 기승전 어떻게 고객님 상담을 하고 와서 설계를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설계를 해주고 싶을 때 이분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잘 있어야 보장 분석이라는 것도 할 것이고 그분이 뭐가 부족한지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질문에서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질문을 잘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 영어 못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더 점핑하고 내가 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영어 못하시는 분 여기 솔직히 안 계실 거거든요. 영어 못하시는 분 솔직히 교육도 안 들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영업도 더 안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요 앞에 계신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인스타에 아까 바로 올렸거든요. 교육시간 2시간 전에 앞자리를 앉겠다고 자리를 맡고 아마 식사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해요.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저도 교육장에 가면 저도 메인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는 전날 근처에 가 숙소 잡고 자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영업 잘 하시는 분들일 텐데 질문지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고객님한테 내가 올바른 컨설팅을 해주려면 질문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잘하냐. 자,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국가건강검진 하실 때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던 문진표예요. 건강검진 문진표. 요즘에는 인터넷 모바일로 와가지고선 URL 들어가서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병원에 가시면 종이로 해서 막 어르신들은 막 간호사 도움받아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오늘 강의 주제 뭐예요? 가족력이죠.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문진표를 작성할 때 제일 상단 쪽에 항상 가족력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봤지만 무의식적으로 아마 체크했을 거야.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죠.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 기타 암 관련된 거. 또 다른 양식지가 다르지만 이번에 부모, 형제, 자매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 사망한 경우가 있냐. 여기는 간장 질환까지 포함이 돼요. 당뇨, 심장까지 해서.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얘는 암 검진 문진표라서 좀 더 디테일해요. 어떻게? 얘는 지금 3번에 나왔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꾸 이제 재공소견이 나오고 뭐 조직검사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암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2번에 보면 6개월간 특별한 이유 없이 5kg 이상 체중 감량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암하고 갑상선 암에 약간 이상 소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다리면서 암은 아니겠구나. 살이 이렇게 안 빠지는데 암은 아니겠구나. 제가 지금 우리 단장님이 저 맨날 놀리거든요. 제가 물고기도 아닌데 겨울에 지금 살이 엄청 또 많이 올라가지고 물고기들이 겨울에 그렇게 살이 많이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방어랑 여러분들도 그 광어가 요즘 겨울에 되게 맛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자켓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암 관련된 거에서 또 더 디테일하게 형제자매에서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가족력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빨간 박스를 쳤던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고객님 만나서 질문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제가 디테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디테일하는 게 이 문진표에 다 나와요. 이 문진표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설계할 때 알릴상 우리 입력하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언제 한번 여러분들도 계기가 되시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병원 가셔서 건강검진 하실 때 문진표가 그냥 예사롭게 안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진짜 이런 게 여기 있었네. 하실 거거든요. 자, 우리, 보험 설계할 때도 키 몸무게 물어보죠. 직업도 물어보죠. 그쵸? 직업은 왜 물어볼까요? 상해 위험도. 그 다음에 이분이 직업적인 환경에 대한 노출.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고객님이 현재 있는 직업을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현재 직업은 설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해. 그런데 이분을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몇 년 동안 하셨는지, 아니면 그 직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하셨던 건지, 그걸 꼭 여쭤보세요.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회초년생 때부터 그 일을 하셨나요? 그러면 뭐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스킬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고객하고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뭐 물어봐요? 음주 흡연 물어보죠. 음주 흡연 물어보죠. 근데 음주 흡연 물어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그냥 뭐 주에 소주 한 병 이렇게만 체크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파고들어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해요? 주종을 여쭤봐요. 나랑 나중에 얘기 아니라 그냥 주종을 여쭤봐요. 주종을 여쭤보고 한 번 드실 때 양을 여쭤봐요. 그리고 이렇게 드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도 여쭤봐요. 자, 근데 지금 뭐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일단 칭찬.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칭찬. 그리고 술을 끊으셨으면 언제부터 끊었는지, 또는 끊기 전에는 어떤 주종으로 얼마나 양을 얼마나 기간 동안 드셨는지.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금연 중이다 하시면 너무 훌륭하십니다.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금연하시기 전에 흡연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흡연하실 땐 하루에 얼마나 태우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지금도 담배를 피운다 하면 하루에 몇 대 정도 태우세요? 제가 최근에 12월 달에 상담한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요. 하루에 2갑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반응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칭찬했어요. 부지런하시군요. 담배 한 갑이 20개 피죠? 그럼 2갑이면 40개 피해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보통 몇 시간 깨어있나요? 한 12시간, 18시간 16시간 정도 깨어있나요? 근데 그걸 40개 피를 피우려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죠. 시간당 계산을 해보세요. 몇 대를 피우는지. 요즘에는 여기 건물도 마찬가지죠. 나가야 되잖아. 정말 그분 부지런한 거. 제가 부지런하심을 칭찬을 한 거예요, 그분한테.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부지런함을 좀 다른 데다가 피우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을 돌려서 예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음주 흡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제가 암 문진표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성인 경우에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초경을 언제 했는지, 지금은 완경을 했는지, 아니면 또 무유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 여성들은 유방, 재검 소견 되게 많죠. 치밀 유방, 동양 여성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남자 설계사님들이 부끄러워하세요. 또는 저는 또 남성 고객님을 만나면 대부분 형부 이렇게 만나면, 저는 45세 이상 남성 고객님을 만나면 반드시 소변량을 체크해요. 소변의 주기, 소변의 색깔, 소변의 거품, 소변의 냄새까지 다 여쭤봐요. 그러면 소개받아가지고 처음 만난 이분 여자 설계한다고 나는 보험 하나 들려고 했더니 여자가 별걸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반드시 그 말씀을 드려요. 네, 맞아요. 요즘에 남성암 중에서 증가율 2위가 전립선암이고요. 지금 지금 형부는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50대 이상에서 전립선 관련된 약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것도 여쭤보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남자분들은 그 이상 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멀쩡하디야. 멀쩡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설계할 때 그거에 좀 더 신경 써서 집중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면서 보험가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험가입 안 해보셨잖아요, 과거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별화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내 상담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에 가족력을 좀 더 깊이 상담 스킬로 좀 넣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셨을 거고요. 자, 근데 정신과 질환도 가족력 영향이 커요. 정신과 질환도. 요새는 더 많아지고 있고요. 죄송한데 저 자켓 벗어도 될까요? 네. 나 물고기는 아니지만 잠깐만요.
제가 재밌고 즐겁게 하려면 더운 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볼게요. 이제 진짜 지금 몇 분이에요? 40분이요, 벌써? 자, 가족력에 대해서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나 가족력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긴가민가 뭐 그런 느낌적인 건 아는데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력이라 하면 뭐부터 떠올릴까요? 오, 식습관은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에요. 또 생활질환 또 역시 앞자리 다르시네. 대답에 이 달라. 가족력 하면 대부분들이 유전을 생각을 하세요. 유전적인 거. 맞죠? 그걸 보통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고객님들이 유전적인 걸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족력 여쭤보려고 하면 우리 뭐 유전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유전 아니에요. 유전 아니라고 참 표현 못해. 유전은 5%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이제는 안 보여주고 제가 이제 말로 풀어서 해드리는데 2014년도 자료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아직 가족력 영상을 내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넣고 있는데요. 빛대물림보다 더 무서운 병대물림이라고 하고요. 가족력을 알면 내 건강이 보인다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좋은 3부자 있잖아요. 여기 생긴 거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목이 짧고 배가 나오고 제가 이 영상을 틀 때마다 늘 얘기하거든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누가 있냐고 막 찾아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면 이 3부자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고혈압과 비만을 앓았고 둘 다 돌아가신 사유가 비슷하죠. 동일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남아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이분한테 만약에 우리가 길이 열려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면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겠죠. 막 벌써 그려지잖아. 이분한테 뭐 어떤 게 좀 대비가 되면 좋겠는지. 자, 고혈압과 비만, 당뇨는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는 3종 세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의 위험 분석을 했더니 이러한 질병들이 있으신데 이분의 체형이 이 겨울 물고기처럼 이러고 계시다. 그러면 생각을 또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보장 분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조선왕조의 세종대왕께서도 안 움직였다고 하시죠. 안 움직이셨대요. 앞뜰에서 뒤뜰 갈 때도 가마를 이용을 하시고. 자, 그렇게. 그래서 과거에는요. 당뇨 환자를 부자병이라고 했었어요. 부자병.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90년대생들이거든요. 90년대생들을 이제 이분들의 질병의 발병 시기가 정말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고객님들을 좀 이렇게 챙겨주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자, 가족력에 이제 병이 대물림된다라고 보시면 부모 2분 중에 1분만 고혈압이 있어도 자녀한테 대물림될 확률이 30%, 당뇨는 20%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력은 원칙은 우리가 아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자, 긴가민가 했잖아요. 자, 제가 정확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가족력은 조부모로부터 사촌을 포함한 내 자녀까지 4대에 걸쳐서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이 있을 때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되고, 우리 세일즈로 사업하기는 그 문화가 있죠. 후기를 잘 남겨주시면 강의 자료 드리는 거, 네, 강의 자료 깨끗한 걸로 드릴게요. 자, 4대에 걸쳐서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우리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가족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엄마가 혈압이 있어요. 위험인자는 있고 본인이 식생활 습관까지 그렇게 가면 본인이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시트지를 작성하다가 언젠가 한번 저 뒤에 계신 50대 여성분이 손을 들고 그래요. 나는 집안에 아무도 없다. 가족력 아무도 없다. 우리 집안에. 근데 나는 고혈압, 당뇨 뭐 다 있대. 고지혈증까지 다 있대.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면서 그분한테 하나하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식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갔더니 그분이 손을 점점 내리면서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축하합니다. 가족력의 창시자가 되셨네요. 그랬어요. 그 가정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왜? 그 엄마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식생활 습관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먹여 키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엄마가 저는 또 고객님 만나면 특히나 이제 젊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만나면 엄마 밥 언제까지 먹고 살았냐고 물어봐요. 독립을 언제 했는지, 기숙사 언제 나와 살았는지, 직장을 언제 이렇게 분가해 나와 살았는지, 그걸 반드시 여쭤봐요. 왜 여쭤볼까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90년대생들 왜 걱정하냐면 이 친구들부터 편의점 밥 먹기 시작했어요. 전자레인지에다 뭐 돌려 먹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이 30대 초반에 자궁경부암 환자들, 그다음에 막 당뇨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저는 이제 환경 호르몬을 걱정을 하지만 어쨌든 가족력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유전적인 것만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암 가족력이 더 위험한 건 전체 암 환자 수보다 가족의 암이 있는 환자 수가 4배가 많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한진 박사님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가족력의 또 다른 주범은 식습관. 우리 지금 계속 식습관 얘기하잖아요. 식습관 얘기하는데 암 환자의 같은 암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유전자도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식습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나 이건 누구나 다 잘 알아. 그쵸? 보험회사 안 하는 사람, 보험 일 안 하는 사람도 안젤리나 졸리의 이 유방암 얘기는 알고 있더라고요. 자, 뭐든지 얘들 지금 이건 다 확률이잖아요. 유전적인 건 확률. 안젤리나 졸리도 87%의 BRC의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본인은 먼저 절제를 하고 새로운 예쁜 걸 탑재를 했지만 그러면 내가 확률이 아닌 13%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저희 집안 얘기를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요런 걸 왜 가져왔을까? 이거 뭐 때문에 가져왔을까? 이 사진을. 직업적인 환경. 이 사람이 노출된 환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소음과 분진, 계속 야외에서 업무 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 실내에서 일하시지만 제 실제 고객님 중에서도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될지가 좀 더 집중이 되죠. 그쵸? 단순하게 그냥 누구나 하는 설계사 아니고. 자, 이분은요? 사무직종이잖아. 보이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 남 얘기 같지 않지 않나요? 떠나볼까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만나는 고객님의 직업적인 환경을, 이 직업을 얼마나 영위를 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시라고 사진을 가져온 거고요. 근데 우리 보험 설계사의 직군이 올해부터 상위급수 2급으로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고 있지, 이것도 하고 있지. 고위험 직종. 그렇게 처음에는 왜 그래 했더니 이걸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식습관. 맞죠? 네. 저도 30kg가 제 보험회사 와서 좋은 거 딱 하나 있다고 돈도 벌고 얘고 사들도 찌게 해줬다 했거든요. 살찌니까 어지럽진 않아서 좋더라고요. 보기에는 흉할지 몰라도. 어쨌든 근데 저희가 그러잖아요. 맨날 시간에 쫓기고 제때 새끼 밥 먹기 어렵고 늦은 시간에 허기를 달래고. 그래서 가족력은요, 꼭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유전적인 거는 무시할 수 없지만 내가 유전인자도 있는데 내가 환경적인 유형과 생활 습관까지 같이 향유를 하기 때문에 가족력 컨설팅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서 가족력은요, 고객님 만나서 내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거 아니고 이 구조를 파악을 하면 돼요. 왜 이 집안에 왜 이런 게 중요한지, 왜 이런 걸 더 챙겨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들 아마 이거 혹시 오늘 제 강의 궁금해서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 가족력 컨설팅 진짜 궁금해서 왔다 하신 분 계신가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세일즈 콘서트가 워낙 유명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도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꽃은 이거예요. 가족력 가게도 실습지. 여러분들 아마 이 시트지 진짜 궁금하실 건데 안 찍으셔도 돼요. 이따 드릴게요. 이따 드릴 거고. 자, 저희 집안 거 남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저희 집안 거 먼저 깎게요. 저희 집안 건데 제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9월인가 8월인가요? 9월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저를 보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산에 사신 남성 고객님이셨는데요. 인터넷에서 보고 상담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인스타고 블로그고 뭐 있으니까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겠거니 하고 상담을 가서 저는 당연히 가족력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아버님부터 여쭤보거든요. 아버님 여쭤보는데 대놓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에? 민감 정보. 너는 네 얘기 안 해주면서 왜 우리 아버지부터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이 넘어가 버렸죠. 왜?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했으면 그분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저를 인터넷에 다 보고 연락을 했다 하길래 앞단 걸 제가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가족력을 들어갔더니 이분이 너는 네 얘기 안 하고 왜 우리 아버지부터 물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 신인분들, 저는 주로 이제 처음 보험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올바른 길로 영업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처음 전 신인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신인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정말 민감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끌어내세요? 라고 질문. 여러분 솔직히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 가족력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겠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앞단에 처음에 어떤 고객님 만나도 저 뭐 한다고 했어요? 호칭 정리한다겠죠. 호칭 정리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가족화한다겠잖아요. 근데 그거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고객님이 느끼시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성격상. 천성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양치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 아침에는 늘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이끌어주세요. 근데 양치하다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잠깐 진짜 눈속임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만나면서 어떤 귀한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양치하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게 뭘까? 원동력이 뭘까? 근데 그게 타고난 천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정말 우리 많은 옳지 않게 영업하시는 분들, 솔직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응? 고객 만나가지고 가서 DB 영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고객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얘가 진짜 자꾸 한 번씩 가네.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더라도 그 고객을 오래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그쵸? 근데 대부분 그 순간에 실적 채우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안 하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나는 성격이 천성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 뵙는 분들한테는 보통은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테니까 이런 나눔이 참 따뜻하고 뜻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오늘 저희 집 거 먼저 보면 잘 안 보이시니까 또 친절하게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도 쓰실 거예요. 지금 몇 분이에요? 54분.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갈 거거든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이거를 쓰실 거예요. 자, 이쪽 뒤로 넘겨주시고 뒤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중강의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는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려웠다고 하셔가지고 막 파일 요청하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막 젊은 분들은 제 강의안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바꿔보시기도 하고 막 하셨더라고요. 자, 제가 고객님들 만나면 저는 지금 사실 이거를 안 써. 왜냐하면 나는 이제 물어볼 얘기들이 다 순서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쓰시거나 신인분들은 꼭 반드시 시트지를 써보시면 좋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색깔이 달라요. 얘는 색깔이 다 입혀져 있죠? 빨간색에는 본인, 내가 여성 고객을 만나면 본인,
그 다음에 남성 고객을 만나면 파란색에 쓰시고 양쪽에 배우자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부모님을 쓰시는 거고요. 여기도 내 부모님,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모님, 그 다음에 밑에는 자녀고요. 반드시 가족력 컨설팅에 중요한 게요. 형제자매를 써야 돼요. 형제자매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자, 저희 집 거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걸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저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저 이제 신랑이 이거 이제 2017년도에 작성했던 거를 제가 옮겨 적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혈압이 의심이고 이 사람은 이제 비염이 있었지만 이거를 뭐 딱히 어른이기 때문에 치료는 안 다녔어요. 근데 직장 생활 하니까 술, 담배 하죠. 맨날 아까 그 사진처럼 맨날 진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담배 태우고 딱히 운동하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을 보면 엄마, 아빠 다 혈압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가 처음에 시집 갔을 때 60대는 혈압이 없으셨다가 70 넘으시면서 혈압약 드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보면 아버님 9남매 중에 장남이신데요. 제가 이때는 잘 모르니까 이제 둘째 작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쓴 거예요. 다 당뇨, 고모, 여기도 9남매 중에 여자 형제 한 분 계시는데, 고모가 어느 날 가족 결혼식이 왔는데 지팡이에 고모부 부축받고 오신 거예요. 풍이 와서. 그리고 여기 막내 작은아빠까지 다 당뇨예요. 그런데 아버님의 부모님을 볼까요? 왜냐하면 조부모님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조부모님까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부모님은 시집 갔을 때 안 계셨어요. 다 돌아가셨고. 근데 어머니랑 제사 음식 만들고 할 때 이제 어머님의 시부모님이잖아. 어머님의 시부모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할아버지 중풍수발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하셨고요. 할머니는 치매로 오래 간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할아버지의 중풍과 이 자녀분들의 혈압, 당뇨, 여기 딸이 중풍이 왔죠. 근데 어머니는 늘 치매 얘기만 하셨는데 제가 유추해보니 할머니가 당뇨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제사 음식이랑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그 다음에 할머니의 풍채, 할머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셨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런 거 진단받고 이러진 않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시집 갔을 때부터 이미 당뇨 혈압이 있으셨고 시간 속에서 방광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당뇨는 정말 생활습관병이 맞아요.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 생활 습관은. 근데 부모님은 정말 시골에서 정말 건강한 음식에 바지런하게 이렇게 사셨지만 자식은 또 어때요? 도시로 나와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볼게요.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는데 저혈당을 굉장히 무서워하셔가지고 늘 자주 드세요. 자주 막 뭘 드셔. 저혈당 아니. 근데 저혈당 안 일어난다고 자꾸 이 떡 같은 거 막 자주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슐린 저항성 얘 어떻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 맨날 아무튼 그러셔. 하여간에. 그리고 근데 어머니가 6남매 중에 엄마는 막내였는데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이때 당시만 해도 중풍, 치매, 고혈압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도 어쨌든 혈압당뇨가 다 있으시고 할머니 치매로 사망을 하셨고, 이런 집안의 아들과 이런 집안의 이제 딸이 만나는 거예요. 저죠. 저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님 만나서 벌써 입이 벌어지시나요? 고객님 만나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무의식 중에 하시는 말씀 중에 아직까지는 이라는 표현을 쓰실 거예요. 저도 늘 아직까지는 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객님들도 무의식 중에 얘기를 해요. 제가 늘 이렇게 시트지 작성하고 저 같이 여기서 손들어서 여기에서의 확률을 또 보거든요. 근데 항상 여쭤보면 아직은 없어요. 아직까진 괜찮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등치가 커졌어도 아직까지는 진단받은 건 없어. 아직까지는. 자, 근데 저 보면요. 저는 막 이래요. 저희는 제일 나쁜 게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그리고 잠을 여유 있게 못 자는 거. 그쵸? 자, 그런데
저희 아빠는 6남매 중에 둘째신데요. 제가 몇 년 전, 4년 전, 이제 벌써 해 바뀌어서 이제 5년이 되네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매월 강의를 할 때 6남매 중에 가장 사람답게 살아계세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 아빠도 이제 그런 표현을 못하죠. 두 번의 뇌경색과 이제 치매가 와서 24시간 엄마가 간병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6남매가 보세요. 이 6남매의 부모님 먼저 볼게요. 할아버지가 후두암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정말 담배를 많이 태우셨었어요. 정말 담배를 많이 태우고 저는 할아버지의 이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기침 소리를 듣고 어렸을 때 자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요.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을 가족들한테 버라이어티를 다 보여주고 갔어요. 당뇨 처음에 발가락 절단하더니 발목까지 절단하시고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순천향대학교 가서 개눈 박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구 이제 실명이 돼서 안구 적출해서 의안을 심은 수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병원만 빨리 가면 그렇게 실명될 때까지 의사들이 놔두지 않아요. 자, 그런데 끝내는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6남매들이 다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보고 자라는데 큰아들 당뇨로 인해서 중풍으로 10년 동안 투병하다가 중환자실에 나중에 한 3년 가까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아빠 밑에 동생 당뇨로 인해서 무릎 아래까지 절제해서 휠체어 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넷째는 이제 고모 6남매 중 유일하게 여자 형제인데 자기 친정 엄마가 너무 당뇨로 인해서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힘든 걸 다 보여줬잖아. 근데 나는 정말 당뇨는 안 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얘기예요. 나는 정말 당뇨는 안 걸리고 싶다. 정말 관리 잘 하셨거든요. 정말 관리 잘 하셨는데 암이 먼저 와요. 고모한테는. 처음에 유방암으로 시작을 했다가 갑상선암으로 전이되고 끝내 위암 3기까지 진단을 받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끝내는 당뇨를 진단받고요. 작년 여름에 뇌경색 뇌혈관 진단까지 받았어요. 육실 코드 받았더라고. 벌써 혀를 차시네요. 자, 아무리 관리를 해도 시간을 조금 늦출 뿐이지 안 오진 않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형제들 중에 정말 단증이란 단증은 다 갖고 있던 정말 멋진 삼촌이었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당뇨가 와서 당뇨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 중에 49살에 당뇨 합병증으로 제일 먼저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랑 띠동갑이 막내 작은 아빠가 당뇨로 인한 신장투석을 하고 신장투석을 하면 장애 2급 받죠, 우리나라. 장애인협회 뭐 회장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저께 막내 작은 아빠 유일한 아들 저희 6남매 이 아빠 형제 중에 아들 막내 작은 아빠가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연씨 희성이잖아요. 대를 이을 아들 여기 하나 낳았는데 이 녀석도 저랑 띠동갑인데 누나 아휴 나 받았어 그러더라고. 뭘 받아 그때. 아휴 나 당뇨 받았어. 연씨가 당뇨가 맞나 보다. 아 그래요? 시어머니도 연씨인데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 더 윗대 대대로부터 그런 식습관을 갖고 계셨나? 옛날부터 잘 살았나? 하여간에 그러더니 당뇨 진단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 누나 왜 이렇게 더 넓어졌어? 누나도 찌르면 7.2는 나오겠다 이러더라고. 그 말씀이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당하혈색소 7.2는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본인은 당하혈색소 갔더니 7.9인가 몇인가 나왔다. 너 관리 이 녀석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본인 이 막내 작은 아빠의 이 아들, 아직 30대 중반인 이 아들이, 이 젊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가족력이 이러하니까. 그리고 식생활 습관마저도 좋지 않으니까. 엄마가 시집 갔는데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시는데 찬장 문 열고선 뭘 푹 떠가지고 하얀 가루를 넣더래요. 그러더니 또 뭘 푹 떠가지고 하얀 가루를 또 넣더래요. 그게 뭘까? 미원 설탕.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잘 알아? 연식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엄마가 정말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걸 6남매를 다 그렇게 먹인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50대 여성 부모고 축하합니다. 가족력의 창시자가 됐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희 친정 엄마는 그나마 지금 관리 좀 하시는데 엄마도 보면 외할머니가 지금 올해 100살 되셨어요. 올해 100살 되셨는데 정말 건강하시다가 80 넘어서 무릎 수술하시고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리를 못 걷다 보니까 이제는 요양원에서 벌써 사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세요. 90 넘어서 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혈압하고 심장 관련되고 이제 치매라고는 했지만 아주 가벼운 초록이 치매여가지고 맨날 장 담궈야 된다 막 이제 그런 절기 때마다 하시던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사남매 중에 장녀인데 이미 남동생 여동생보다는 다 혈압약을 드시고 우리 이모 여자 형제 이모는 40대 초반에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고 본인은 정말 당뇨 안 걸리고 싶다겠는데 고지혈증 약부터 드시더니 고혈압약 당뇨약이 재작년에 추가가 됐어요. 자, 이게 가족력이라는 게 이렇게 유전적인 거에 분명히 저는 직업적인 환경도 무시 못하지만 식생활 습관 정말 중요하고요. 식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고치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그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걸 거고요. 자,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약 먹고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갑상선 모양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남자랑 이런 여자가 만나서 난 아이들이 참 소아과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기분 나쁘지만 뭐라고 못하는 게 공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생산품이라고 좋겠어? 라고 표현하셨어요. 말 되게 기분 나쁘잖아. 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근데 저희가 그 소아과에 진짜 VVIP를 다니는데 제가 그냥 웃었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전 딸만 둘인데요. 큰아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비염의 아토피, 면역질환, 환경질환 어쩔 수 없고 성적승 치료하는데 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고기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음식이 더 나빠졌죠. 그 중국 뭐 마라탕에 뭐 정말 안 먹어야 되는데 이 작은 애가 더 위험해. 지금 올해 15살 됐는데요. 이 녀석이 아까 그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난 아이예요. 둘째. 근데 얘가 먹는 게 더 나쁘죠. 마라 수혈을 해가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님들도 대부분 이러실 거고 이제 여러분들 걸 작성을 해보실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거 작성하시는데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도 만나시면서 일단은 내 거 써보는 거야. 여러분들 거 써보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디테일하게 하시면서 이걸 끌어내실 거거든요. 자, 내가 지금 여성분이라면 빨간색, 우측에 빨간색 칸에다가 내 이름 석자를 쓰고요. 배우자는 옆에 파란색에 써보시고 볼펜이 없으십니까? 볼펜이 없으십니까? 네, 오늘 대답 잘 하셨네요. 자, 볼펜 없으신 분 말씀하세요. 볼펜 없으신 분. 네. 자, 그렇게 작성을 해보시고요. 또 볼펜 없으신 분. 자, 오늘 볼펜 받으면 오늘 이번 연도 엄청 잘 되시겠다. 뒤에 0 하나 더 붙으실 거예요, 연봉에. 젊은 날에 있었던 지명도 써요. 네, 그거 알았던 거 한번 써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쓰실 때도 고객님한테 이제 부모님 쓰잖아요. 부모님 칸에 반드시 조남석자를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 그 성함 조남석자를 쓰는 거에서부터 이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뭐 엄마 아빠 아니에요? 조남석자. 근데 가끔 만나시다 보면 또 돌아가셨어요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이제 또 슬플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컨설팅을 위해서 여쭤보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혹시 편찮으시다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나요? 여쭤보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그럴 때는. 자,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 여부, 주에 30분 이상 땀나는 운동을 몇 번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식습관 있죠. 식습관에 국이나 찌개가 꼭 있어야 식사를 하시는지, 고기 종류를 더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채소를 드시는지,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간식, 탄산음료 이런 여부까지도 다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질문이 이럴 때 디테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님 쓰고 계실 때 저처럼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쓰시자고 해놓고 제가 써주는 거 아니고 고객님이 직접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옆에서 계속 떠들죠. 여러분들 쓰실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조남 석자 적고 어머님 적고 특히나 근데 남자분들 고객님 만나시면요. 잘 몰라 하세요. 뭐 드시는 약 없대. 근데 며느리는 또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잘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작성을 하다 보면요. 제가 처음에 자녀보험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녀를 알려면 반드시 가계도를 작성해야 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녀를 작성하려면 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젊은 부모에 대해 알아야 되고 이 젊은 부모도 아직은 30대, 40대 막 이러니까 이 젊은 부모의 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요즘에 있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럼 이 젊은 부모의 누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쵸? 이 아이로 보면 조부모님이 되는 거고 이 젊은 부모의 부모님과 이 젊은 부모의 조부모님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뻗어서 나가다 보면 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따 뿌리 과정에서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자녀들 컨설팅 하면서 세대를 소개받는 게 요 구조예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까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만나시다 보면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 애기 아빠랑 같이 안 있어. 그러면 저는 그때도 또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요. 아이의 보험을 온전하게 컨설팅 해드리려면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말씀이시긴 하겠지만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또는 당시에 시부모님의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또 여쭤보거든요. 쓰는 거 어렵나요? 그냥 써지죠?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를 쓰시고 고객님하고 이 안에서 이야기할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초회 상담인데도 가면 고객님들하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도 얘기해요. 같이 울고 웃고 막 이래요. 자, 지금 2시 12분인데요. 3분 더 드리면 될까요? 15분까지 써볼게요.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을 때 나이 그리고 어떠한 질병을 앓고 돌아가셨는지를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공란을 꼭 활용하셔서 형제 자매분들을 작성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형제 자매. 왜냐면 우리 아빠는 지금 혈압이 없어. 근데 큰아빠는 혈압이 있고 작은아빠도 혈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만큼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이거 쓰시면서 고객님들이 뭐 내 정보가 막 다 털린다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꼭 말씀을 해주세요. 고객님 어머니 이거는 저만 보는 거예요. 저만 보는데 어머님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이 어머님이 이거 질병이나 앞으로 예측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렇게 볼 거예요. 저만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 다 안 계세요?
15분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쓰시다 보니까 엄청들 좋아요. 자, 제가 여기서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계시나요? 자, 이게 진짜 희한한 확률이에요. 우리끼리의 이 안에서 확률이지만 이게 데이터의 확률하고 너무 동일해. 자, 제 거 가계도를 풀면 이렇게 풀어질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어질 거예요. 근데 저희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볼게요. 내 시트지에 고혈압이 써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저 보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돌아보실래요? 높이 손 들어서. 우리 중에 고혈압 써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다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진짜 다섯 분 빼고는 지금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손 내려보시고. 자, 여러분들 이 비율을 보시라고 제가 이거를 매달 해드리거든요. 내 시트지에 당뇨가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서로 돌아보세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네. 이게, 자, 당뇨 손 들고 서로 한번 보세요. 서로 지금 확인들 하셨나요? 고혈압보다 많아요, 적어요? 좀 적죠? 좀 적죠? 근데 이게 제가 좀 희한한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를 지금 거의 매달 하거든요. 삼성에 있을 때부터. 근데 고혈압을 10분 드셨으면 그 전에는 당뇨가 3명 정도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지금 최근 몇 달, 저는 인카 사내 강사도 하니까 최근 몇 달, 작년부터인가? 이 손을 들자고 하면 고혈압하고 당뇨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정말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저 소름 돋는데, 이게 지금, 반증이 맞아요. 아마 이 데이터를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전에는 고혈압이 10분이면 당뇨가 3분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고혈압 10분 들면 당뇨가 한 8명, 7, 8명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고객님들 중에 이 혈관질환, 응급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진짜 풀어볼게요. 하나 더 여쭤봐요. 내 시트지에 암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자, 내려보세요. 보셨죠? 여러분들이 왜 가족력 컨설팅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영어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하고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이 시트지 하나 작성하면서 고객님하고 굉장히 신뢰감이 높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맨날 저희 지점원들한테도 그 말씀 드려요. 우리는 보이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상품 파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 여러분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품 파는 거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고 나를 만나는 고객님들은 올바른 정보를 듣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맞죠? 내 말귀 알아듣고 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 말귀 알아듣고 이거에 선택했을 때 이분이 반드시 뭔가에 보험증권을 안 들여다볼 일이 제일 좋지만 보험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선택을 했을 때 도움 받으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건데 자, 이제 진짜 풀이를 볼게요.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할 때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쓰게 하고요. 풀이는 반드시 빨간색 펜을 쓰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제가 그때 이제 파란색이 없어서 검정색으로 썼지만 이 풀이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정말 후기를 정성스럽게 잘 써주시면 잘 드려볼게요. 자, 볼게요. 아까 저희 집 시트지에 보면 여기 지금 당뇨, 혈압 다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 중 둘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 있으면 몇 프로? 30%의 확률. 당뇨는 20%의 확률. 보세요. 그거 가지고 똑같이 풀어두는 거예요. 부모 중 둘 중에 한 명이 당뇨가 있으면 보통 뭐 30%, 20%인데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식생활 습관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근데 아버지랑 닮았죠? 어머니랑 닮았죠? 그리고 형은 이미 당뇨가 있대요. 100%야? 100%야. 제가 뭐라고 써요? 가족력은 받고 싶지 않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고객님도 그래야지 아버님 집안의 당뇨, 엄마 혈압, 당뇨까지
그대로 다 대물림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객님도 식생활 습관 좀 관리하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내분도 볼게요. 아내분 집안도 이미 혈압이 있네요. 그쵸? 아내가 혈압이 있네. 근데 아내분의 집안 아버님은 심장질환과 치매를 앓고 있었고, 엄마는 혈압 당뇨가 이미 있어. 근데 이 사람 식생활 습관 볼까? 그래도 아내는 채소랑 국물이 있어야 또 국물 찌개가 왜 위험하다고 하죠? 나트륨, 염분 섭취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 근데 아버지 뭐 술, 담배도 하시고 몇 개 드시고 이 사람은 나는 혈관 질환도 위험하지만은 식생활 습관에서 위도 좀 걱정스럽네요. 여러분들 시트지 작성하시고 제가 아까 그 상담원 인상 쓰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객님하고 상담하실 때 저는 수면의 질도 여쭤봐요. 숙면을 잘 취하시냐,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정도 주무시냐, 한 번 주무시면 아침까지 안 깨고 아직 찍지 마세요. 아직 안 열어놨어. 뭐 10개 또 있거든. 자, 그렇게 수면의 질까지 여쭤봐. 왜? 잠을 깊이 잘 못 자는 사람은 성격이 어때? 예민해요. 그 예민한 사람이 소화는 잘 시킬까요? 소화 기능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보험가 보면서 뭐 잠자는 것까지 다 물어봐. 그리고 여성분들은 제가 아까 생리 뭐 초경 이런 거 여쭤보고 완경했는지 여쭤보고 완경을 하셨으면 호르몬 약을 드셨나 안 드셨나도 여쭤봐요. 안 드시기를 권하지만 병원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 호르몬제 처방을 받아요. 근데 그 호르몬제 처방 받고서 50대 중후반 때 뭐 와요? 유방암 와요. 유방암 오신 분들이 나중에 뭐 와요? 갑상선이나 자궁암 또 와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고객님들이 저는 그런 집안의 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혈관질환은 저는 응급질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암은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달이 건너 지인분이 그분이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았어요. 몽우리가 잡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기 말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여성분이 40 초반이었거든요. 젊은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11월이었어요. 이번 달 시댁 김장 끝내놓고 병원 갈게 그랬어요. 환장하죠. 속상하죠. 그 암이 왜 생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표현이냐면 암은 내가 치료의 시기, 치료의 방법, 치료의 병원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맞죠? 그쵸? 내가 교수님까지 골라서 가잖아. 근데 혈관질환은, 응급질환은 내가 갑자기 심장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머리 터졌어. 아니면 경색 나가지고 말이 갑자기 저는 실제 아빠 응급실 병원 모시고 갔다가 옆에 베드에 환자분이 말 못하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참 의료기술 좋더라. 링거 맞고요. 저도 아빠랑 계속 그 보호자가 한 분밖에 못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심장이 쪼여온다고 밖에서 거짓말하고 응급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도 링거 꽂고. 왜냐면 우리 엄마랑 둘이만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서 보는데 그 옆에 베드에 할아버지인데 20대 손자분하고 왔더라고. 할아버지도 아니지. 한 60대 후반이나 되셨을 테니까. 근데 링거 맞고요. 몇 시간 있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는 그게 맴돌면서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언어를 하는 혈관이 잠깐 막힌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사 맞고 지금 혈전 뚫어놓으니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혈관질환을 응급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응급질환에 대해서 그 어떤 설교사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 꼴 간병까지요. 간병까지. 왜? 저 이거 실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질병에서 1차 질병 고고당수통이라 쓰면 고객님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뭐는 대답할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베테랑이시니까 즉상경화를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고고단까지 대답하시거든요. 근데 동도 알아요. 동맥경화 한참 뭐 동치미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런 건강정보 나오니까 동맥경화까지는 아시는데 죽에서들 막히는데 죽상경화. 혈관이 맑게 흘러야 되는데 죽처럼 걸쭉해지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거든요. 저희 아빠도 당뇨로 인한 뇌경색인데 진단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뇌경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 회사의 상품의 뇌혈관 질환에는 죽상경화증이나 뇌경색증을 보장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상품 컨설팅도 하셔야 돼요. 뇌혈관 질환인데 싸다! 왜 싸지를 보셔야 돼, 약관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차 질병을 이렇게 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1차 질병이 무섭거나 겁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빠 인슐린 주사 맞고 사신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 20년이 30년 넘었네. 30년 더 넘은 것 같은데. 자, 1차 질병이 위험한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 혈압약 하나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다 사시죠? 할 거 다 하고 살아. 근데 위험한 게 뭐예요? 2차 합병증이 위험한 거예요. 왜? 얘들의 삶의 질을 격하게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시간이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자, 2차 합병증들이 솔직히 얘들이 약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저기 하면 큰 저기가 아닌데 뭐 때문에 문제예요? 얘들이 치료기간이 왜? 오래 가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그리고 이런 2차 합병증들이 젊은 나이에 와요? 아니면 경제활동이 끝난 은퇴 시기나 뭐 이 나이 때 오나요? 젊은 나이에도 와요. 요즘엔 와요. 제 고객도 진짜 사인하라니까 안 하더니 2주 뒤에 링거 꽂고 있는데 와가지고 왜 피곤하다. 난 피곤해서 응급실 간 줄 알았더니 뇌경색 진단받았다고. 그거 한 번 보험료 가입하고 제가 그때 간병 나왔을 때 그거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보험료 첫 달 내고선 납입면제 되잖아요. 요즘 납입면제 되잖아요. 그분은 부모님이 혈관질환이 있어서 43살이신 남자 그 법인 대표님이셨는데 제가 혈관질환하고 가족력을, 이제 간병을 보완을 하자겠어요. 보완. 그것만 추가로.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저는 뭐 나왔다고 막 고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상품 있다가 안내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고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1주, 2주 왜? 보험 설계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상품을 얘기를 했는데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죠. 매달 지출이, 강제적인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고민이 갑자기 이 고객이 떠오르는데 일주일, 2주일이 되네. 그거는 내 생각이 멀리 가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는 해드리자. 말씀은 드리고 안내는 드리고 선택은 어차피 그분이 하는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그렇게 안내드리고 싶은 분 고민하다가 제안을 해서 계약이 됐던 분이 2년이 안 돼가지고 뇌혈관 질환 진짜 진단을 많이 받아서 도움받았다고 하신 분 계시고 이 법인 대표님처럼 2주 만에 뇌경색 진단받아가지고 그런 분 계시고 달을 넘겼거든요. 이분은 하여간에 어쨌든 이러한 내가 가족력 분석을 하고 아까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랑 직업적인 환경이랑 여러분 굉장히 질문을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차 질병이 있고 2차 이런 합병증들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도움 줄 건 뭐예요? 가족력이 있을 경우 우선 준비해야 할 때 보장들이 이런 건데 고객님 갖고 계신 보험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내하는 거야. 왜? 그냥 무턱대고 당신 뇌출혈 있고 급성 심근경색만 있으니까 요즘에 조기에 진단받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거 없잖아. 이거 넣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이러한 가족력과 식생활 습관이 있어 1차 질병을 지금 앓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혹시 위험 인자가 더 많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이왕이면 갖고 계신 보험에서 이러한 보장들이 더 좀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앞단에 나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전제에 깔려 있는데 고객님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저한테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겨요, 맡겨.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보험 고객님들이 사인할 때는요, 납득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네가 하는 얘기가 타당하니까, 그러니까 고객님 지갑에 문 여는 거거든요. 맞죠?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상담 스킬을 늘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고객님 마음에 문 여는 스킬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그동안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개가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걸 오늘 저랑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자, 암도 한번 볼게요. 암은 대위페이가 얘들이 암 가족력 여러분 한번 쓰신 거 있을 거예요. 아까 같이 자 여기도 보면 대장암 같은 거가 예시로 나와요. 요즘 대장용종 때문에 얼마 나온다니까 막 다들 하지만 대장용종이
얘가 선정으로 되고 얘가 암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대장암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고객님의 풍채가 이렇게 물고기처럼, 겨울 물고기처럼 이렇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가족력 시트지를 작성했더니 암 가족력도 있어. 이분의 식생활 습관도 그래. 그런데 직업적인 환경도 또 위험 인자가 더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재발과 전이가 많은 암, 얘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요즘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초 한 번 진단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전이암까지 포함해서 살면서, 왜냐면 요즘에 생존기간이 기니까 또 발병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반복 보장받는 요즘 암 치료비를 준비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객님들도 제가 여기에 지금 우리 숫자를 표기해 놨잖아요. 저는 혈관 질환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물론 뭐 뇌출혈이랑 했지만 요즘엔 뇌경색으로도 병원에 오래 계시기도 하니까 저희 아빠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집중 치료한 다음에 내보내고 천안의 재활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재활하는데 보통 2달 넘게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재활병원에서 혼자 계세요? 간병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돈 벌어야 돼. 내가 돈 벌어서 아빠 병원비 대야 되니까. 우리 엄마 거기서 그 간병 못 해. 근데 간병비가 보세요. 지금 저희는 아직 지방권이라서 15만 원에 쓰거든요. 하루 간병사를. 그러면 15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450이에요. 2달이면 돈천 돼요. 왜냐면 간병사 뭐라도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현금 자산이 1,000만 원 이상이 나가 2달 만에. 근데 이게 2달 만에 끝날 일이에요? 아니죠. 제가 지금 보통 10년 간병을 받는다고 했을 때 현금으로 5억 4천의 간병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고객님이 간병보험 비싸대. 한 달에 10만 원 넘는 거 비싸대.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겪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내는데 10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일 터지면 매일 그 이상의 돈이 매일 들어가. 저는 그 누구보다 그걸 겪은 딸이라서 이 간병보험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 치료비. 안 겪어봐서 몰라. 암 치료비. 겪은 사람은 이게 싸다는 걸 알지. 자, 암 치료비도 요즘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고객님한테 가서 말씀하셔야 될 화법. 요즘 암 치료비. 요즘 암 치료비. 어떻게?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반복 보장되는 요즘 암 치료비를 준비하시기에 그 가족력 시트지에 암이 있고 이분이 환경적인 거나 식생활 습관을 보시고 꼭 말씀을 하셔라. 이해되시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물어보느냐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질문 잘하시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막히고 고객이 방어해, 거절해. 그리고 소개가 어느 날 끊겨. 여러분 이게 갈 데 없는 거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접근 구조가 달랐던 거다. 이 접근 구조에 가족력 컨설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입히신다면 어떻게 앞으로도 활동이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나요? 네, 갈 곳 찾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시트지 보시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녀보험 얘기하려다가 이 젊은 부모 얘기하고, 젊은 부모는 아직 질병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조부모, 아이로부터 조부모, 나랑 상담하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의 부모님, 그 다음에 여기 조부모 있죠. 그러면 이 젊은 엄마 아빠가, 이 애기 엄마가 저를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친정 엄마한테 보낸다니까. 친정 엄마한테 보내요. 그럼 친정 엄마는 저랑 또 엄마만의 이 시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시트지 있다면 저를 누구한테 보내요? 이 애기 엄마 이모한테 보낸다니까. 이모한테 보내요. 자, 그럼 이 이모한테 갔더니 이모는 또 누가 있어요? 자기 남편 있지. 남편의 시댁 식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구조에서요, 정말 소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애기 것만 하나 봐줘봐 했더니 애기 엄마로부터 해서요, 이 한 세대를 소개를 받아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소개가 나와서 나중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고객 만나다 보니까 DB를 사야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DB로 만난 고객도 이렇게 깊이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적선지가 필요 여겨. 네, 선을 행한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객님 만나서 이렇게 선을, 보험이란 툴로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경사가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